우리가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청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어려운 것일까요? 경청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경청이 길어지면은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는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집중력이 확 흐트러지죠. 이게 짧으면 할 수 있는데. 제가 관심이 없거나 전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좀 다른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들을 시간에 좀 할 일도 많고, 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늘 바쁜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좀 나한테 관심 없는 이야기들도 이렇게 충분히 들어줄 거고, 또 여유가 있으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도 확 길어질 텐데, 우리 일단 항상 늘 바쁘죠. 그래서 이제 경청을 하려면 내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내가 이 시간을 이 사람한테 줘야겠다라는 어떤 결단도 필요한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이유지만 또 두 번째로는 경청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팀장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혹시 아세요? 팀장님 할 말 있어요. 그래요. 네, 팀원들이 찾아와서 할 말 있다라고 했을 때 팀장님 할 말이 있는데요. 팀장님 진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말 거의 안 하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뭐 힘들다고 하는 거 아니야? 퇴사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굉장히 걱정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집중해서 듣기엔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 누군가가 굉장히 진지하게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들을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이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청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우리가 듣고 나서 이런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반응해 주는 것도 한번 오늘 같이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에서 맞아, 나도 저랬지, 나도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감하고 반응하려면 첫 번째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마주하고 있는, 지금 우리 마주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 세 사람이죠.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대와 그 주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회사 생활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됐나?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고 팀장님도 너무 힘든 거예요. 팀장님 너무 좋은 분이신데 같이 일할 때 너무 힘든 거예요. 동기들이랑 다 같이 이제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제가 이런 얘기 어디서 하겠어요. 동기들밖에 없죠. 동기들한테 얘기했어. 우리 팀장님 진짜 너무 힘들어. 같이 일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니네 팀장님은 양반이지. 야, 우리 팀장님 그러면서 막 자기 팀장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아직 끝나지도 않는데 옆에 있는 또 다른 동기가 야, 니네 다 조용해. 막 이러면서 야, 나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화가 제가 했었던 얘기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그런 거 있죠. 공허한 거. 예. 나의 이야기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내 얘기는 누가 들어줬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모였을 때 각자의 이야기만 서로 집중하고 결국엔 상대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현재 마주하고 있는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와 그 주제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집중해 주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우리 팀장님은 너무 좋은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정말 너무 곤란하겠다. 진짜 힘들었겠네 1년 동안.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해줘도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많은 실수들을 할 때가 많죠. 또 우리가 들을 때 공감하고 반응하는 좋은 방법의 두 번째는 좋은 질문을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자꾸 나한테 질문하면 좀 막 편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좀 불편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질문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하는 편이세요? 네. 근데 저는 주로 제가 질문을 하면서 어떤
예를 들어 문제가 있거나 할 때 어떤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바로 대답하지 못하더라도 잠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질문들, 그런 거 너무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상대방에게 질문을 혹시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뭐 일을 할 때 만약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네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해주세요. 네. 그렇죠. 처음부터 내가 질문하지 않아도 내가 질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다 정리돼서 말할 수 없듯이 상대방도 그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잘 모르겠으면 질문을 한다거나 그 사람도 자기가 말하면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너는 어떤 생각이었던 거야? 진짜 너의 감정은 어떤 거야? 이렇게 질문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좋은 경청의 스킬이 될 수 있어요. 왜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 또 리트릿 세미나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질문을 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자의 질문. 누가 잘못한 거지? 뭐가 잘못된 거지? 난 왜 이러지? 쟤는 왜 저러지? 내가 옳다는 거 어떻게 입증하지? 왜 저렇게 어리석지? 이런 질문은 심판자의 마인드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걸 왜 기억 못해? 이런 게 심판자의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던지는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반대편의 길에 우리가 서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건 어떤 질문이냐면 학습자의 질문입니다. 학습자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매번 하는 그런 어떤 근심의 소리? 이런 거 들었을 때 그 선배님이 저한테 야, 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매번 그러더라. 어떻게 그렇게 매번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었던 이유가 무엇이니? 라고 저한테 또 물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학습자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 있죠. 나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보는 것도 학습자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무엇일까?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긍정적인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까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저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너무 긍정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어려운 점들이나 부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점은 무엇일까?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너무 좋은 반응하고 공감하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는 것 중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하지 말자 이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거 찔리는 거 되게 많아요. 저도 보면은요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좋은 반응이 아니다. 이런 거 제가 많이 좀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그렇지만 혹시 내가 실수하고 있는 것은 없나 우리 한번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네, 벌써 찔리세요? 자, 누가 무슨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한 수 더 뜨기. 나는 오히려 더 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드렸던 사례 있었죠? 우리 팀장님 너무 힘들어. 야, 말도 하지 마. 우리 팀장님 더 힘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떠세요? 이런 실수 가끔 하실 때 있으세요? 꼭 그 예시가 팀장님 약간 이런 게 아니어도 평소에 얘기하다 보면 그렇죠. 우리 팀장님 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 좀 서가지고 공감을 더 하려다 보니까 네. 약간 한술 더 뜨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의도가 또 나쁜 의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너의 문제만큼 나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어떤 선한 의도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조차도 내 중심적으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더 기쁨을 느낀다면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거 많이 하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좀 해결책을 얘기해 주려고 한다거나, 야,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조언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누가 혹시 아까 아내분도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막 먼저 드시나요? 문제와 문제 해결. 문제와 문제 해결.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떠오르는 것들을 말씀도 막 해주시나요? 그 해결 방법들을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 조언을 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한다? 네.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런 다음에 조언을 해도 뭐 큰일 나지 않는다. 뭐 하늘이 무너진다거나, 뭐 시간이 너무 없다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부분에 조언을 바라지 않고 그냥 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이런 게 어렵고 저런 게 어렵고 얘기하면 그렇구나 이거를 바라는데 내가 뭔가 얘기해 줘야 되나? 혹은 내가 뭔가 조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은 어떤 조바심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좀 비슷하죠. 내가 먼저 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거 있죠. 너는 모르는데 있잖아. 나는 먼저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 가르치기.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실수도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는 모르고 나는 안다. 너는 모르지만 나는 이만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어떤 나의 생각이 더 옳다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면 상대방이 말을 하려고 하지 않죠. 또 자주 하는 실수. 이런 경험들 좀 다 있으실 거예요. 나는 막 신나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러면서 완전히 다른 얘기들로 얘기가 완전히 화제가 전환이 돼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말을 중단시키는 어려운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거 있죠. 야, 잊어버려. 그만 얘기하고 우리 오늘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라고 딱 얘기하면 말을 하려다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오늘 분위기는 이게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중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투사하기. 그러니까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사람 사는 세상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너무 내 얘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고 있는 거랑 너무 똑같다. 너무 내 얘기 같다. 라고 반응을 해주는 거죠. 야, 그 얘기 너무 내 얘기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화제는 또 상대방에게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는 거죠. 네. 너무 어렵죠, 경청. 네. 우리가 잘 들었지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연습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이런 실수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얘기, 우리가 들었을 때 너무 기분 좋은 얘기, 이런 얘기는 들으면 경청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360도 피드백으로 따진다면 나한테 이런 거 개선했으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쓰면 그거 너무 고맙긴 하지만 그렇다고 들을 때 막 너무 기분 좋고 막 그러진 않아요. 유쾌하진 않아요. 이렇게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 이 리트릿 세션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우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말, 어려운 말, 부정적인 피드백 이런 말들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막 자극들이 생기거든요. 이게 막 너무 맞는 말이라서 자극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사실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리고 내가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나한테 하면 내가 관계 자극을 받아서 오히려 더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받는 자극들이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인지 먼저 나의 내면의 소리에 집중해 보면서, 이게 그 사람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래서 내 마음에 이런 상처가 생기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선 객관적으로 잘 인식하고 내가 어떤 것부터 개선해야 될지를 노력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태어나셨을 때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저 태어났어요 엄마 뭐 이러면서 우리 태어나지 않죠. 예.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도요. 예, 죽을 때도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이 바로 청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저도 제 소중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 청각은 살아 있을 거니까 귀에다 대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마지막으로 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처음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듣기입니다. 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어차피 들어야 한다라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정말 경청한다면 그건 너무 좋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피드백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경청은 무엇이냐? 경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의 가시들,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선입견,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너무 소중해요. 화제를 나로 돌리고 싶은 그런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상대에게 집중해주고 상대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청은 섬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치료되는 기분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야기 기억하시면서 누군가를 경청을 통해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리트릿 세미나를 마쳐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